하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그 거사가 다 된 줄 알라고 우리 증산도 도전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지진들이 그냥 늘 있었던 그런 지진이 아니라 큰 어떤 변화를 앞둔 조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침을 많이 하면 뭐 감기 폐렴인 것처럼, 방구가 잦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지각의 큰 변동, 궁극의 지축이 쓰는 과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조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장차 동양 삼국이 육지가 된다.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그 황해라고 하는 서해가 있는데 거기 물이 얕죠? 거기가 이제 지축이 있을 때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그 지역의 운명을 지명에 박아놨는데요. 그래서 서해안 놀러 가시면 뭐 말리포다, 천리포다 있잖아요. 그게 지축이 서가지고 지도가 바뀔 때 말리포는 말리가 육지가 되고 천리포는 천리가 육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제가 고향은 또 마산인데 마산 옆에 보면 김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김해 김자는 가을 금이기 때문에 김해는 뭐냐면 지금은 육지지만 가을로 바뀔 때 거기는 바다가 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만 해도 공항이 있고 공구 부대가 있고 한데 그 비하동이 있고 비상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날비자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 있는 곳에 공항도 있고 공군 부대도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심장합니다. 자, 이걸 또 일본의 고승인 기다노 대승정이 일찍이 말한 바 있어요. 선통사에서 있는 중에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미래를 말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 20만 명 정도 살 거다. 지축이 있을 때.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영광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데 한 425만 산다. 이게 제일 많이 사는 거래요. 불어난 장래에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근데 이거는 좋아지려고 하는 거다. 지금 지구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상 낙원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정화를 하는 거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이런 예언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70년대에 충격과 감동의 2시간 15분짜리. 그래서 일본의 주요 시설들이 지진이 나면서 화산이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소산도 이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져버릴 수 있다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는 여기가 백두산이죠. 화산. 그래서 일본이 침몰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일본이 가라앉으면서 메가쓰나미가 오면서 해일이 한반도를 덮치게 됩니다. 그게 또 우리 도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튀듯 한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동네가 부산이고요. 여기 울산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인데 일본이 가라앉으면 그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그 바다에 임한 도시들,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한 도시들이 물에 가라앉아서 흔적거린다는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울산 남구 사는데 중부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 포항 지진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와해됐던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개벽이 되면은 군산은 뭐 모지라든 빗자루가 석자로 서고, 이천은 장이 섰고, 부산은 백지석장이 뜬다. 물에 가라앉으니까 그 위로 종이만 동그랗게 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해운대라는 영화가 그 쓰나미도 언급했는데 그 영화에서는 물이 다 빠지는 걸로 그렸지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는 이제 해운대가 없어지게 되는 사건이 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삶의 틀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임팩트존의 시간대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어요. 아까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라고 했을 때 뭔가 격변의 임팩트존이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일 중에 아이들이 놀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사진 좀 찍어달라고 제가 찍었거든요. 이렇게 한 3살짜리 사진인데, 근데 다행히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안심시키고 귀가시켰는데, 저는 이 사진 보고 무릎을 쳤던 게요. 여기 그거 어때요? 이게 이빨이잖아요, 그죠? 이 이빨은 지금 보이는 이빨인데 이게 유치죠, 유치. 애들의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치는 빠져요. 저희 딸도 7살, 이제 8살 됐는데 한 7개 빠졌거든요. 이게 빠지고 나서 뭐가 생기죠? 영구치가 나오는데, 영구치가 좀 저 뒤에 있죠, 이렇게.
요게 다 영구치. 요 밑에 아직 안 드러나 있는데 얘네가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주의 여름에서 가로 넘어간다는 사건이 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는 이 이빨 빠지는 거로 연상하시면 되고, 이빨 빠지는 게 당장은 보기도 흉하고 먹기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게 빠져야 어른이 되는 거거든. 완성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거든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천지가 생명 기운으로 충만한 새 천지로 거듭나기 위한 출산의 고통이자 부활의 몸짓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저널리스트였는데, 이 루스 몽고메리한테 또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줬고, 저널리스트니까 그거를 숱한 책으로 펴냈는데, 그 스레시홀트 투마로우라고 하는 내일의 문턱이라는 책에 지구의 그 지축 쓰는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구의 그 기동은 자연의 섭니다. 이거는 그건 되물릴 수 없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름 속에 있는 거고, 지구 자체를 정화하기 위한 아주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지축 쓰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 우리 걷다가 잠깐 넘어지는 거 몇 초 상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지축도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된 세계는 붕괴되고 새로운 문명의 틀을 바탕으로 새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인류를 좀 각성시키는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또 보면은 앞으로 살 사람들이 1명 더하기 1만 명 곱하기 1만 명이라고 해가지고 1억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그 정도로 이번에 그 어디 들어가는 살 기운이 붙어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요 인원에 들어가는 주인공이기를 제가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루스 몽고메리의 책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후천 개벽 후에 인간은 신의 경지에 살아간 조화 성경이 열린다. 모든 인간들은 그 기용 때문에 파괴되어 엉망이 된 지구를 다시 재건한다. 지구의 풍요로움을 다시 되찾기 위해 함께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손잡고 일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지상 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아까 그 기다노 대승정에서 나타났던 신이 했던 거랑 똑같이 지구가 지축이 쓰면서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각 종교에서는 죽어서 천당 간다, 극락 간다, 막 이렇게 죽어서 저 세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개벽을 거치면서 이 땅이 온 우주에서 가장 흠모하는 그런 패러다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묵은 거를 다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지축이 쓴다는 거. 이분도 아시죠? 아인슈타인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분의 뇌는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해. 그러니까 선천의 양의 균형이 이제 후천의 음의 균형, 음양의 균형을 잡아야지. 한쪽으로 쏠리면 자전거 못 타듯이 페달을 왼발 오른발 밟으면서 나아가듯이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우주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이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동일한 자극이 주어진 반응이 항상 똑같으니까 반응이 다르려면 전혀 다른 자극과 전혀 다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문제를 만들어낸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세상에 숱한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한데 기존의 그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검찰이 뭐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 검찰이 또 그 검찰을 수사할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수사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전해보면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라고 선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법이 아닌 판밖에 남모르는 새로운 법을 쓴다.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이를 꾸미는 게 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증산도가 증산도인 이유는 증산상제님의 도법이라서 그런 건데, 예수공자 석가를 내려보낸 그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틀을 바꾸는 세기설련은 이름하여 천지공사라는 걸 보셨어요. 이 하늘과 땅을 전혀 다른 시간표와 이정표로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 태상 전도사님은 신명기에서 짠 틀이 이 사진의 그 원판이라고 할 때 세상에 표출된 거는 그 인화한 거다. 그래서 그 원판 그 공사대로 인화된 게 지금 현실 역사라는 거,
머리털만큼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고 그 서울에 가면은 여기 롯데 제2롯데월드 이 설계도대로 이 건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등산도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진리 문화권에서 도전 속의 천지공사 세계를 알면 지금까지 역사가 이 도전의 상징이 공사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좀 안목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씩 또 배우시면서 각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상제님이 따놓으신 천지공사 일정표에 따라서 가을 개벽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주의 봄, 여름은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불균형이 있어요. 서로 극한다 그래서 상극인데 그 구조와의 세상이 우주의 봄, 여름 선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원한이 인간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면 응어리가 쌓이는데요. 그 원한이 축적되면서 갖가지 병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끌려면 일단 상극 질서를 극복해야 되는데 지축이 쓰는 개벽을 통해서 일단 상극은 상생으로 바뀌지만 요 원한을 푸는 해원의 여정이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100여 년의 세월은 해원의 과정이었다. 지금 우리는 요 해원을 하면서 개벽으로 나아가는 요 타이밍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깨지는 도약의 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진인데 이렇게 후천은 서로 이렇게 활짝 웃는 세상, 선천은 서로 미간 찌푸리면서 서로 핥히는 세상이었다라면 정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기존의 어떤 세상을 이렇게 정리하는 정화의 과정 속에서 개벽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서 보신 금도수, 가을을 상징하는 금도수 공사가 있는데요. 금도수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성숙과 통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일년 가을에서 천지 열매를 추수되는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상제님 발걸음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는 공사인데 금도수는 상제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고 시천주주의 준법 정신이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그 공사를 보시던 중에 담뱃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뿜고 산불을 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포탄 같다 하면서 이런 이제 선포를 하세요.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기존의 선천 세상이 파탄되는 어떤 파탄도수의 공사가 있어요.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텔트 다 부서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상극시대를 살아온 선천 인간의 탐욕과 거짓,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근데 천지의 정도와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하늘에서 총체적으로 허무는 거다. 요 사건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선천의 어떤 상황을 6초짜리 동영상에 다 담아봤어요. 플레이가 잠시만요. 요거 본 것 같아요. 큰 다람쥐가 이렇게 사이좋게 먹으면 되는데 작은 다람쥐를 이렇게 쳐내잖아요. 이게 선천입니다. 더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그러니까 선천은 지금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더 이렇게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다람쥐인가요? 이 다람쥐인가요? 둘 다 불쌍한 거죠. 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요 난리가 나는 거고 병이 들어오는 어떤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파탄도스의 어떤 시나리오는 어떤 병이 들어오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 난리라고 하는 건 상실음이라고 우리가 도전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의 그 공사편에 보면 천지공사편에 보면 천지 개벽 시대에 전쟁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진다. 앞에 병자는 군사병자고요. 뒤에 병자는 질병병자라고 해서 전쟁과 맞물린 병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전쟁을 어떻게 만리를 하시니까 상대님께 여쭙을 때 병으로 말린다. 장차 전쟁은 병으로 판을 막으리라. 그래서 병난이라고 하는 건 개벽시대의 역사전쟁으로 선천은 그 피해 목욕탕이라고 어떤 학자가 말할 정도로 계속 전쟁이 이어져 왔거든요.
역사를 다 이렇게 따져봤더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인류 역사에서 3일밖에 없었대요. 그 정도로 어딘가에서는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쟁을 끝막는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거고 그 전쟁을 조기에 차단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맞물려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이 시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남북 상실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은 한민족의 엄청난 시련이지만 가을 개벽을 향한 전주곡에 불과하다. 이게 전주니까 그 다음에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병이 오는 게 더 크다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름에서 가로 넘어갈 때 지축이 쓰는 어떤 자연 개벽과 함께 남북이 붙는 문명 개벽과 그 병이 도는 인간 개벽 요 세 가지 개벽을 한 번에 트라이앵글로 겪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축이 쓰면서 자연이 개벽되고 전쟁이 터지면서 문명이 개벽되고 병이 터지면서 인간이 개벽되는 이렇게 모든 요소가 다 총체적으로 개벽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맞이하게 된다. 근데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지금 이 돼지병겁이에요. 제가 의대생일 때 그 사스가 터졌습니다. 사스가 뭐의 약자죠? 사스? 원래 이 원인을 알 수 없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괴질이라고 언론에서 괴이한 질병이라고 괴질이라고 했는데 괴질이라는 말이 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서양에서 이제 사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중하고 되게 급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우리가 신드롬 붙으면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증상들의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스는 질병명이 아니야. 그냥 되게 급하고 되게 무서운 병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이게 2000년 초반에 지구촌을 뒤흔들었죠. 그때부터 인류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뭔가 각성을 하게 됐는데 일찍이 동학을 창조하셨던 그 최순 대신사는 용담유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 당시 12개의 제국들로 지구촌이 꽉 차 있었는데 전 인류를 덮치는 괴질이 온다. 그것은 개벽을 다시 한번 하는 사건이다. 우주의 봄이 열릴 때 선천개벽을 했다면 우주의 가을이 열릴 때 후천개벽이 다시 있다는 얘기가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왜 병이 오는지에 대한 성구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된다.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있어 보면은 그 계절 바뀔 때 일교차 크고 해가지고 감기 환자 많이 오는데 인류가 이번에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동안에 그 쌓인 원한, 죄업들에 대한 인과응보로 큰 병이 터진다는 거. 그 이면에 인간으로 살다간 신명들의 응어리된 원한과 그 보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필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서는 병을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균으로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인 병의 이면에 그 보이지 않는 괴질을 일으키는 병겁 신장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각성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면 선천 역사, 봄여름 역사를 살펴보면은 노예들의 원한이 있고요. 전쟁으로 무고하게 죽은 학살된 유대인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투사들도 있고요. 우리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낙태하는 것 때문에 낙태아들의 원한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그 시리아 난민 관련해서 해변에 쓸려왔던 3살짜리 아이,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역사 속에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죽은 이런 아이들의 모든 원한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0만 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온 모든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이번에 그 복수가, 척신의 복수가 있다는 거. 지금 오늘이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4월로 접어들면 4월 3일이 오는데요. 4월 3일은 무슨 날이죠? 제주 4.3 사태. 제가 이거 작년에 서울 갔을 때 제주 4.3 사건이 이제는 우리 역사라고. 그동안은 쉬쉬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치부였는데 이거를 이제 전시회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설민석 강사가 이 4.3 사건을 앞두고 강의했던 걸 제가 봤는데 이 할머니가 그 4.3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 아주 소녀였는데 그 총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오히려 더 속 시원했을 텐데 자기 말이에요. 턱을 맞았어요, 총에. 턱이 없는 채로 살았어요. 여기 천으로 가려놓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처참한 걸 증언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한 분 한 분의 그 원한이 이번에 터져 나오는 게 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 없잖아요. 크고 작은 원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켜켜이 쌓여서 이번에 병으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 상극문화권에서 생겨난 묵은 기운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상생의 새 우주를 열기 위한 반드시 가야 되는 통과를 해. 그래서 그 앞으로 터지는 병겁 상황에 대해서 도전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병겁이 일어나면 두더지가 땅을 뒤지지 못하고 제비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 앞으로 무법 3년, 무법천지가 3년간 이어진다. 이건 구체적인 기간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뒤에 개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는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묶어낼 자가 없어가지고 쇠스랑으로 찝어낸다. 그림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런 상황이 인간한테는 아직 안 왔는데 그 동물들한테는 현실이죠.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병이 터져가지고 도살하는 것 이런 상황이 인류에게도 온다는 거. 아까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이 질병 동물들의 질병이 인간병으로 옮겨갈 거라고 경고했는데 그게 지금 여름가을 바뀔 때 터질 수 있다. 터진다는 거. 그리고 몸돌이킬 겨를이 없다. 홍수 밀리듯 한다. 송장 썩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한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강해도 밥 못 먹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어디서 먼저 터지냐면 그게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터집니다. 이유인 즉슨 그 병겁에서 살릴 수 있는 해답 또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솔루션이 없는데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구원의 도법 또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 닫고 있는 이 공간에서 그것 때문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선은 49일 동안 쓸고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린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에 인계벽을 당한다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천에 가면 여러분들 공항이 있죠? 이 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 병겁이 퍼지게 됩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뭐 전통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노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명 악질이 들면 미국은 가짓만 하고 해도 알아서 철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막 이렇게 주한미군들 이렇게 가족들 다 집으로 보내는 훈련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 움직임들도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읽어지는 거고요.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에는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서 죽고 태풍에 3대 쓰러지듯 척척 쌓여 죽는다. 그래서 그때는 한 집안에 그 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이 터졌다. 이번에 한 명이 살면 그 후손들 그 혈통줄의 조상님들도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천상에서는 요 한 명 질이 만나가지고 개벽대 사는 요 한 명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해진다. 4km 반경 내에 사람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해진다. 그리고 그 계질의 기세가 너무 빨라가지고 약지어 먹을 틈이 없다.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풀잎 끝에 이슬이 얼마나 금방 떨어집니까? 이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 병의 기세가. 그래서 제가 그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알게 됩니다. 제가 청주로 전학을 와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 책상에 파란색 다이제스트 개별책을 처음 몰래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병이 온다는 것까지만 듣고 요 문장을 안 읽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중3 때 앞으로 병이 오니까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했는데 의대를 딱 입학해가지고 중산 동아리를 가가지고 선배들하고 이제 도전을 보는데 요 구조를 읽어주더라고요. 앞불사.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뭐다? 모르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그래서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해서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이때 무엇으로 살길 바라겠느냐. 귀중한 약품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신으로 의통을 하라고. 그래서 솔루션,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건데 그 상제님께서 전 인류를 주재하시는 그 상제님께서 천주님께서 의통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돼서 병겁이 오면 서양 사람들도 그 의통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천하가 모두 같다. 그럼 어떤 약이 인종과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서 다 쓰이듯이 이 의통을 집행을 하는 단체, 그게 여러분이 모여 계신 증산도인데 실제로 약방과 병원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는 최근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의대생일 때 아까 사스 있었고요. 제가 그
진천에서 제가 공중보건 의사 생활했어요. 덕산 보건지소장으로 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동안. 그래서 여기 동네 어르신들한테 고혈압약, 당뇨약 주고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저 10년 만에 여기 다시 온 건데 그때 2009년도에 돌았던 게 뭡니까? 신종플루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중보건 의사 끝나고 대학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신종플루 전담 의사여가지고 그날 전 그 국이 이 신종플루에 난리가 나서 열만 나면 전부 다 코 찔러가지고 그게 신종플루인지 그냥 감기인지 가려내야 됐거든. 하루에 200명씩 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메르스.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니까 메르스가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이 폐쇄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의료진도 메르스 때문에 죽었던 게 있고요. 이게 지금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 또 터질. 그러니까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는 거에 비하면 그냥 가벼운 기침에 불과하다는 거. 근데 이 메르스 사태 때 제가 겪은 건 뭐냐면 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밉스를 겪었는데 밉스는 뭐냐면 메르스 인듀스드 패닉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병원 안 걸렸는데 사람들이 그 공포심이 더 커져가지고 공황 상태를 패닉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그냥 휴교를 해버렸어요. 병원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당시 제 딸은 어린이집 다녔는데 우리 딸을 어린이집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딸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공포심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꺼리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게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의료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온천을 휩쓸어버리는 사건이 옵니다. 이때는 오직 천지조화법으로만 살 수 있다. 그게 의통인데요. 살릴 의자죠. 거느릴 통자, 통일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그 통자예요. 자, 살려서 통일한다가 의통입니다. 이게 뭐길래 솔루션이 되는 거냐? 자, 중간에 퀴즈 하나. 요거 글자 뭐죠? 요거 13인가요? B인가요? 이거 13으로 보인다. 손 거서 한번. 13으로 보인다. 이거 B로 보인다. B. 요렇게 보면 13이고요. 이렇게 보면 B죠.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맥락에서 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도. 그러니까 지금 사스가 터졌고 신종플루가 터졌고 메르스가 터졌고 앞으로 또 병이 하나 올 건데 그냥 늘 있어왔던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면 13인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읽으면 B로 읽어지는 사태가 이번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괴질입니다. 또 하나 또 볼게요. 자, 요 뒤에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여기 이렇게 제가 화살표 쫓아가는 대로만 보세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안경 쓴 사람으로 보이세요? 위에 윗줄. 밑으로 내려갈게요. 닭과 토끼와 개와 고양이. 여기는 뭘로 보이세요? 쥐로 보이죠? 얘는 안경 썼는데 얘는 왜 쥐로 보여요? 어떤 맥락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게 전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서 저희가 개념을 얘기했는데 어떤 연장선에서 개념을 잡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전혀 다르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숱한 자연재해, 여러 남북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개벽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읽어줘야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요. 그리고 이 의통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진리맥, 종통맥에서 찾아져야 이 의통의 실체가 나와. 개벽을 얘기하고 의통을 얘기하는 자체가 은근히 또 많이 있고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바른 진법, 진리의 바른 맥을 따라서 이 의통도 온전히 전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이 공간은 이런 바른 맥락 속에서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전수하고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아까 진단했죠. 생사 판단하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죠. 일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디 다치면 빨리 응급실부터 와야 돼요. 내 몸이 회복이 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지. 몸부터 고치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와 맞물려서 죽고 사는 문제도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서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고흐의 작품인데
이게 추수하는 농부예요. 지금 성숙과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열매 맺기 전에 뜨겁게 이렇게 또 무더위를 겪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대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서리를 맞고 해야 그 과일도 달아진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병겁도 그냥 병겁이 툭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시두라고 하는 전령사가 있습니다. 전쟁과 맞물린 병겁의 신호탄 시두라고 하는 게 있고, 시두가 터지면 남북이 뭔가 붙는 사태가 있겠구나. 그게 여기 이 성구의 핵심이에요. 때가 되면 시두가 대발한다. 시두가 뭔지 모르시죠? 때시자의 두창두자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두예요. 천연두. 옛날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 세대들은 그 비디오 테이프 시작에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가 뭐 이렇게 위험했다. 지금 어린이들은 불량 불법 비디오가 호환 마마다 할 때 그 마마가 천연두입니다. 그만큼 인류의 최초의 전염병이고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했던 병인데 이게 다시 대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개벽의 3대 상황, 남북이 붙는 상실음, 괴질이 이어지고 그 3년 병겁 중에 지축도 쓰는데 이 모든 거에 신호탄으로 개벽의 전령사로서 시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얼굴이 이렇게 곰보가 돼요. 이렇게 살아남은 곰보, 흉터가 남는 거.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몸에 있는 그 수기를 다 말리면서 치명적으로 죽게 되죠. 자, 인류 역사를 봤더니 전 세계 인구가 5억일 시절이 있습니다. 16세기 초반에요. 그때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1억 명이니까 5명 중에 1명이 천연두로 죽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고 그만큼 인류의 삶과 밀접했던 병인데 이 병이 인류가 극복한 유일한 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스페인 그 정복자 코르테스가 멕시코 아츠텍 문명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극소수의 인원으로 그 찬란한 황금 문명을 무너뜨리거든요. 그 당시 아츠텍 문명이 3천만 명인데 코르테스 군대가 6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명당 5만 명의 1대 5만 명의 그런 싸움에서 이겼나? 그때 이 유럽의 그 천연두의 면역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청정한 문명이었던 아스텍인들한테 천연두 균이 발라져 있는 담요를 막 선물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그 담요를 덮고 자면서 다 천연두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영광은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가지고 천연두에 의해서 건국된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요거를 천연두를 시두다, 두창이다, 마마라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천연두 환자는 59년도에 있었고요. 소말리아에서 77년도에 천연두 마지막 환자 보고가 됐고요. 3년 뒤에